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날도 벌써 어둑해졌습니다. 오후 5시 23분입니다.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끔 쓰는 글은 이게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국정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야를 두루 거쳤어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김병준 씨를 국무총리로 내정을 했다가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서 황교안 체제가 출발하는 뒷받침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국정 경험, 여야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교수 출신입니다만은 이 백면 서생들 또는 오만한 평가들의 글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분 글을 가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제 쓴 글인데요. 나쁜 정치, 나쁜 지도자, 이 나라를 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이분이 정책실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재인 그때는 문재인 수석이죠. 또는 실장이죠. 문재인 씨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아주 아픈 글이 많아요. 아픈 내용이 많아요. 여기 이분 글 쓴 내용은. 또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요새 좋은 문장이 참 찾기 어렵게 됐는데 문장론적으로도 이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글은 우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교양이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겠다고 할 때이다. 반대했다. 공석에서도 사석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 번은 사사로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질문을 했다.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러느냐고.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질책이었다. 하지만 거듭 강하게 반대했다. 사사로운 자리였던 만큼 공식회의에서보다 몇 배 강하게 반대했다. 이분이 글을 쓰는데 주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글입니다. 우리나라 문장은 영어처럼 꼭 주어를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습니다. 넣지 않아도 좋아요. 주어 생략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소문이 나자 일부 기자가 물어왔다.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신분이 신분이라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조직의 기본 논리 등 그 일부만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오늘 아침 행여 그때의 기사가 검색되는지를 찾아보았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꽤나 자극적이다. 김병준 위원장 비리조사처 안 됩니다. 대통령께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민일보 이 인터넷 주소를 붙여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같다. 좋은 나라와 좋은 정치 지도자는 자율의 질서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나쁜 나라와 나쁜 지도자는 공안, 감독, 규율, 감시, 규제의 질서를 강요한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구 위에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드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믿고 시장을 믿고 또 인내를 가지고 자율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글이 정말 좋습니다. 요 대목이 좋은 나라와 좋은 정치 지도자는 자율의 질서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면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을 한다 이거죠. 이걸 믿지 않으면은 독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위대한 민주 지도자는 이 생각이 확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연설을 첫 문장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문제 해결에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시행착오 불가피하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국민들이 옳은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런 확신인데, 그것을 김병준 씨는 좋은 나라와 좋은 정치 지도자는 자유의 질서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물태우란 욕을 먹은 노태우 대통령도 바로 자유의 질서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민주주의가 실천 단계로 들어가는데 과거처럼 군대와 검찰이나 경찰, 안기부를 동원해서 하면 일사불란할지 모르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욕을 먹겠다 해서 그때 별명이 이 사람이 물태우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지금 문재인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지도자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역사는 다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결국 졌다. 15년 전 그때도 이를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좌파 세력이 이겼다. 이겨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다. 정권 심판을 어렵게 하는 갖가지 대먹지 않은 내용을 보탠 법안을 통과시켰다. 축하한다. 15년 전의 한을 푼 데다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안까지 걷어낸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는다. 자신도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 절대 아니다. 15년 전 지인 한 분이 한 농담을 노무현 대통령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전해드린다. 삼류 학교일수록 교육부나 선도부가 설치고 삼류 선생일수록 손에 몽둥이 들기를 좋아한다.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자유의 질서가 강한 나라? 아니면 교육부를 앞세우고 그 위에 다시 이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삼류국가? 세상 변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고 또 뒤집어도 이 나라는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강한 좋은 나라로 간다. 기분 좋은데요, 이 말 들으니까. 이 나라를 삼류국가로 만드는 나쁜 정치, 그리고 이를 행하는 빈약한 역사의식의 질 낮은 지도자, 용납될 것 같은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이 흔든 그 칼은 크게 흔든 만큼 더 높이 날아 더 빠르게 떨어지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을 향할 것이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잘 쓴 글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 좋습니다. 김병준 교수의 마지막 글은, 왜냐하면 사람을 안도시키고 용기를 줍니다. 어떤 문제를 규탄하고 논평하고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버리면 사람들은 허전해집니다. 화를 나게 만들어 놓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대안을 줍니다. 물론 그 대안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위론이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 받는다. 그러더라도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 올린 문명, 이 문명의 저력을 믿는다는 역사관이 깔려 있습니다. 저도 그 편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쌓아 올린 문명, 눈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도시,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으로서는 불행하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거 끝나면은 레임덕 단계로 들어갑니다. 당선된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재인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십 명의 공수처 검사와 수천 명의 검찰청 소속 검사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보복 수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심이 바뀌면은 공수처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이 헌법적 정당성이 없어요. 불법 수사기관입니다. 불법성에다가 플러스 여론의 반전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부메랑도 아주 끔찍한 부메랑이 될 것이다 하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글을 문재인 씨가 읽었다면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